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오늘은 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감을 한번 알아볼게요. 설명을 하기 전에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색깔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이거 혹시 그 댁에서 뭐 TV를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블릿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꼭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물감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물감에 대해서 이름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 배열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해놓으면 훨씬 더 물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기 쉽고, 또 아무래도 물감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의를 위해서라도 여기다가 글을 좀 물감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대로 해서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물감 제가 붓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좀 화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유사한 그 붓을, 또 같은 붓을 구매를 하셔서 저랑 같이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 야에로아트 밴드에 링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유튜브의 이 화면에 아래 댓글에 보시면 제가 밴드 초대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자료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 캠퍼스에 하는 것보다 이 종이에다가 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캠퍼스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에다가 먼저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배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캠퍼스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캠퍼스 어느 순간 돼서는 제가 여기 종이 위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쯤 돼서 건조하십시오, 이쯤 돼서 건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건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캠퍼스하고 종이는 약간의 빨아들이는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약간의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에다가 하시면은 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랑 같이 맞춰서 들어가기에는 건조하는 과정의 타이밍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밀려서 그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올린다, 그러면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밑에 색깔이 올라오고 처음에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던 색상이 그 위에다가 이거를 올리고 싶지만 올렸을 때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딸려오고, 또 다시 두껍게 올렸을 때 그걸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감에 대한 이 유화를 접근하실 때 기초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유의할 점은 이 타이밍, 그리고 완전하게 건조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와 젖어 있는 상태에 올렸을 때의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듣고 제가 이쯤 돼서 건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건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하게 건조가 됐을 때 올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감은요, 여기 이거 그레이 오브 그레이인데요. 이거는 뒤에 멀리 있는 색상, 이 뒤에 있는 부분들 보면 약간 그레이로 뒤로 빠져지죠. 이거는
섀도우에 관련해서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선명하고 뒤로는 약간 투명도가 떨어지듯이 그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간의 그레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어요. 바이올렛 그레이도 조금 첨부를 시켜서 들어갈 거고요. 티콰이어 블루가 있습니다. 그죠? 티콰이어 블루는 잘 쓰면 고급진데 못 쓰면 되게 좀 더 어색한 색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쓰는 방법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볼리언트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있는 색상으로 간다. 좀 색상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MSG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옐로우크죠. 옐로우크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탁하게 됩니다. 번트 시엔나 있습니다. 번트 시엔나가 있고요. 퍼머넌트 그린 페일이죠. 그리고 올리브 그린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인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색상은 사실 번텀버는 좀 색상을 탁하게 만들어주는 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올리브 그린이 약간 투명도가 조금 더 투명하죠. 여기 보면은 번트엄버하고 색상이 비슷하지만은 명도로 따지면은 색상의 구분이 어렵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블랙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거는 투명하다. 그래서 상호 보완할 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자, 이거는 로즈 바이올렛입니다. 로즈 바이올렛은 색상을 좀 발색을 좀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첨부를 했을 때 좀 둔탁한 색깔을 약간 선명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는 울트라마린입니다. 울트라마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반투명 계열에 속하죠. 반투명 계열에 속합니다. 코발트 블루는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코발트는 블루 계열의 모체색이에요.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색상입니다. 이거는 울트라바리는 원색이 아니고 이거는 배합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색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조색 그리고 배합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그게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밀리언이 있습니다. 뭐 물론 어떨 때는 버밀리언 쓸 때도 있고 오렌지도 쓸 때가 있겠죠. 오늘은 버밀리언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색 그린입니다. 색 그린이고 이거는 번트 엄버입니다. 이거는 옐로 라이트입니다. 옐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옐로우가 있고 옐로 라이트, 옐로 딥, 레몬 옐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모체색에 관련된 거는 옐로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흰색을 쓰면 레몬 옐로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오로라 핑크를 쓰게 되면 옐로 딥이 나오겠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거하고 두 개 아니면 이 색깔에다가 이 색깔에다가 오로라 핑크에다가 화이트를 쓰면은 잠볼리언트가 나옵니다. 티타늄 화이트가 있어요. 티타늄 화이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징크, 그 다음에 티타늄인데, 징크는 그레이에 관련해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하고 색상을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투명한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불투명 화이트입니다. 아이보리 블랙이 있겠죠? 블랙은 색상이 좀 더 강력한 색상을 원할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색상을 이제 그림이 있겠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정리를 예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색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자, 수채화하고 유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수채화는 스케치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유화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은 수채화는 덮어서 그린 것보다는 메워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채화에 메워서 그다음 물맛 이런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그려 나가는 거지만은, 유화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덮어서 그리는 경우예요. 덮어서 그린다라고 하면, 자, 다 이거를 덮을 수가 있고, 하늘을 그리고 하늘 위에 얘를 덮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전체적으로 얘가 주가 되겠지만은 얘를 한번 빼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이 소나무가 있어요. 이 소나무에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구체적인 거는 일단 빼볼게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앞에 있는 바위들하고 뒤에 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음에 하나, 둘, 셋, 크게 세 덩어리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주목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자풀들이 있죠. 이런 거는 자풀은 나중에 그려도 되잖아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막막할 겁니다. 막막하고, 아니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그 때문에 저는 이 정리하는 부분,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부분들은 밑에 아주 낮은 색깔이 있고 위에 이런 풀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낮은 단계가 있고 가장 밝은 색깔은 밑에 먼저 깔아주고 위에 밝은 걸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어두운 부분으로 일단 명암을 잡으면서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 거는 처음에 기존에 있는 색상에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밝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은 하늘을 봅시다. 하늘 같은 경우는 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동시에 그릴 수는 없어요. 하늘을 먼저 평탄하게 만들고, 자, 하늘을 그릴 때 어디까지 하냐면 이 색상이 여기까지 다 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가고 다시 그 위에 이렇게 갑니다. 그죠? 하늘에서 그라데이션을 쭉 해서 여기까지만 가고, 자, 여기서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레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은 이 앞에 있는 이 근경과 원경, 중경, 근경이 있는데, 원경, 중경하고의 관계, 중경과 원근의 관계, 원근과 대기 원근법에 대한 관계,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대충 스케치를 한번 떠볼게요. 어떻게 일단은 잡아줘야 되니까. 자, 우선은 이 비율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중간 딱 쟀을 때 조금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보면은 소나무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간을 잘라서 여기서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디 끝부분이죠. 그죠? 끝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벌써 구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자, 다시 중심을 잡아 볼게요. 중심에서 이 녀석이 자, 중경이 있죠. 중경이 이 중심에서 거의 중심에 가깝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중심에서 약간 올라가는데, 자, 얘하고 앞에 있는 것과 딱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 위치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중심에서 다시 중심을 딱 잡으면은, 자, 중심에 중심 잡으면, 자, 이렇게. 그러면은 하늘이, 뒤에 먼 산이 이렇게 나오겠죠? 먼 산이. 다시 잡아볼게요. 한 이만큼 올라간다고 쳤을 때, 자,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 산이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포인트를 한번 드리고 싶으면은, 오늘 이 뒤에 먼 산, 이 먼 산의 색상, 이 멀리 있는 먼 산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들어갈게요. 자, 그림자를 관찰을 해보면, 자, 그림자를 관찰해보면, 얘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산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의 높이와 공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자, 아까 중심 딱 잡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공간을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큰 덩어리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화웅붓 1451호입니다.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붓을, 막 이렇게 좋은 붓을, 물론 물감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배우는 입장입니다. 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붓을 쓰시면 돼요. 자, 우선은 그레이 이쪽에 있는 색상이잖아요. 그죠? 자, 유심히 한번 볼까요? 색상을. 그레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이 정도 들어가요. 이 정도.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양이 들어가고, 자, 코발트 블루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약간 티카이 블루를 조금 넣고요. 자, 여기 보면 잠블리언트 색상을 조금 한 이쯤에서 들어가요. 자, 양을 한번 볼게요. 양을 이렇게 보시고, 자, 한번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합을 하고요. 자,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레이하고, 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만 써서 색상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티카이 블루 조금만 썼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이어서 쭉 잡아 봅니다. 자, 이때 화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색상이, 하늘빛 색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지 마시고요. 마른 붓에다가 한번 살짝씩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줘요. 자,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늘빛 색깔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색상을 눌러서,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몇 차례 나눠서 올리면 훨씬 더 편하죠. 자, 이렇게 요런 느낌의 색상을 잡아주면서 다시 아까 그레이 쓰는 부분들 있죠. 자, 그레이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색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자, 점점 그대로 따서 색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하다 보면은, 저거 스케치 했는 거 이거 지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자, 잠블리언트 색상을 조금 쓰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밑에까지 그라데이션 해줘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하늘빛 색상이 딱 나오면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뭐 스카이블루도 나오고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욕심을 조금 부리면 화방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이 블루 계열의 색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색상을 찾아서 이렇게 정말 욕심을 좀 내신다면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하늘빛 색상 찾아보는 것도 좋죠. 구매하셔서 그려보면 좋아요. 자, 화이트 조금 들어갑니다. 자, 화이트 되는 부분들. 자,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접근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접근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풀어줘 볼까요? 자, 하늘은 이렇게 이쯤 돼서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산 있죠? 산 부분의 색상을 한번 보고, 거의 대부분 그레이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레이 색상을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 계열을 좀 더 양을 많이 해서, 자, 기존에 있는 색상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만 써봅니다. 그리고 옐로우 오크도 살짝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자, 이런 거는 알아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색상이 먼 산이죠. 먼 산 부분입니다. 자, 이때 먼 산 부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색깔을 찾아야 돼요. 이 색깔. 그림자 부분입니다. 그림자 부분. 이때는 티카의 블루하고 로즈 바이올렛, 자, 요렇게 해서 색상을 조금만 짙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울트라마린 조금만 써볼까요? 자, 요런 느낌의 색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같이 결합을 하죠. 그라데이션을 하죠. 자, 요렇게 들어가 볼까요? 색상 멀리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색상이 비슷하게 나오죠. 자, 비슷하게 나오면 됩니다. 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만 써볼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뒤쪽에다가 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백붓을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럼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까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자, 요 정도 잡고,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칸을 만들었으니까 뒤에 색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그라데이션 했었던 부분들과 같이 믹스가 되면서 뒤에 산 색깔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덮어줘요. 이렇게. 자, 그림자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색상을 쭉쭉 찍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터치가 이 애들이 세워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붓질을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서 이동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색상을 조금 더. 자, 지금 보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살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 칠하고 나서 두 번 칠했을 때는 좀 더 맑게 나오죠. 자, 이렇게 두껍게 올려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한 번, 두 번째 들어갔을 때 하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먼 산의 색상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에 있는 어두운 부분 잡았으니까 밝은 부분도 잡는데, 이때 이렇게 찍어 볼게요. 찍어서 모양을 한번 나타내는 상황을 연출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색상을 연하게 한번 잡아 보는 거죠. 그러면 색이 되게 곱게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하고 두 번째 색상이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안착이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은 너무 억지로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색상을 뒤집어서라도 색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아까 밝은 부분들 했는 부분들을, 자, 여기서 보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밝은 부분, 화이트 되는 부분들, 자, 화이트를 살짝만 쓰고요. 로즈 바이올렛 조금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밝은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한 요 정도 색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늘 색깔이에요. 그늘 색깔이고, 자, 지금 들어간 거는 밝은 색깔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덮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붓을 조금 돌려서, 자, 붓을 돌려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빛 받는 부분 있죠? 빛 받는 부분들만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붓을 조금 돌려서 모양을 조금 잡아내 주면은 더 훨씬 더 낫죠. 저기 멀리 있는 부분들이 약간 세워서 들어가도 되죠. 빛 받는 부분들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빛 받는 부분이죠. 이렇게 끝부분도 잘 살려주면서, 이거는 뒤에 먼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 산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원근이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빛 받는 부분들,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들어가면은 더 낫죠.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관찰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을 잡아주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색상을, 자, 요런 색상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로 이게 잘 안 되면은 연습을 해보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더 막 내가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붓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냐면 827 10호입니다. 붓을 조금 세워서 조금 작은 붓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하늘 뒤에 배경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 세워서 한번 들어가서 저기 멀리 있는 부분들, 요때는 붓을 조금 세워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요거 멀리 있는 느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밑에 색깔이, 붓질이 지저분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돼요. 자, 화이트 조금만 쓰고요. 약간 세워서. 이렇게 눕히면은 터치가 굵게 나오기 때문에 안 이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세워서 들어가면은 빛 받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콕콕 눌러서 끝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한번 말리시고 들어가시면은 더 오히려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밑에 물감이 조금 젖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감이 잘 안 올라가네 라고 하면은 한번 건조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소나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소나무 할 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일단은 하셨나요? 자, 그리고 화이트 되는 부분, 여기서 뭐 멀리 있는 암벽들 조금 표현을 좀 해주고,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색 그린이 있죠. 자, 색 그린을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다시 아까 그레이 썼는 부분들을 조금 첨부를 시키고, 여기에 울트라마린을 조금 쓰면은 어떨까요? 자, 여기에 올리브 그린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좀 짙은 색깔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만 더 짙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여기에 바이올렛 그레이를 한번 써볼까요? 자, 바이올렛 그레이를 조금 쓰면서, 자, 기존에 있는 색상하고 같이 쓰면서, 자, 그레이 한 번만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레이를 조금만 써서 여기다가, 자, 배합하는 거를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레이 뒤쪽으로 조금 보내면서 너무 진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착각을 많이 일으키죠. 무조건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붓감을 빨고 붓을 빤 다음에 이렇게 꼭꼭 짜주세요. 꼭꼭 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어차피 앞에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자, 뒤에 그늘 되는 부분들하고 같이 조금 섞여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티카의 블루 있죠. 티카의 블루를 조금만 써서 색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잠볼리언트하고 옐로우 컬을 써서 이런 느낌의 색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러면 지금 몇 가지 단계로 낸 거죠. 이렇게 지금 앞에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자, 그라데이션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앞에 오는 거죠. 앞에 오는 거니까.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아까 했었던 827붓, 827붓. 자, 그림자 부분이죠. 자, 여기에 울트라마린을 조금만 써서 붓끝을 이용을 하세요. 붓끝을 이용을 해서 그림자 부분만 조금 나타내 볼게요. 그림자 부분을 자, 이때 약간 그라데이션을 살짝 주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를 차이를 조금만 줘볼게요. 자, 코발트 블루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능선이란 말이에요. 능선되는 부분들 자, 능선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약간 세워서 들어가 봅니다. 자, 코발트 블루 그림자 부분이죠. 이런 그림자 부분을 살짝씩 피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피해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지금 827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오는 잎은 좀 더 크게 더 짙게 들어가죠. 이때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걸 항상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얘보다 더 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도 살짝씩 들어갑니다. 여기도 약간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때 코발트 블루를 써서 좀 더 색상을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짙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더 여기서 이제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시면은 더 표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로즈 바이올렛 아까 했는 부분들 자, 여기 아까 그림자 부분 했으니까 이런 데를 살짝씩 조금만 주면은 더 낫겠죠. 색상을 로즈 바이올렛 조금 쓰면서 자, 이렇게 요런 빛 받는 부분들이죠. 빛 받는 부분들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은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워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 세워서 들어가고, 여기도 좀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는 부분들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이제 건조를 하고, 캔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약간의 조금 건조를 하고 들어가면은 좀 더 나은 느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울트라마린, 코발트 블루하고 로즈 바이올렛입니다. 자, 코발트하고 로즈 바이올렛 여기에다가 다시, 자, 요런 부분들 있죠? 뒤에 살짝씩만 주면은 그늘이 되는 거죠. 자, 포인트만 너무 막 두껍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끝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은 더 낫겠죠. 코발트 블루하고 다시 계속 반복을 하죠. 여기 앞에도 이제 표현을 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걸 조금씩 따와서 색상하고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요쯤 들어가고요. 다시 여기 경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올렛 그레이, 색상을 만들어주고, 다시 조금 밝은 쪽을 이용을 해서 요런 데 있죠? 능선 부분 표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옐로 한번 써볼게요. 옐로하고 그레이 조금만 써서 요런 데를 살짝만 주면은 빛 받는 부분들의 느낌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잠볼리언트 써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거하고 색상이 확실하게 느낌이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는 뒤에 그늘되는 부분들을, 자, 방금 뭐 썼죠?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자, 로즈 바이올렛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티카이어 블루가 있어요. 자, 아까 여기 했었던 기존에 있던 색상에다가 울트라마린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레이. 자, 짙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늘된 부분들 있죠. 뒤에 있는 그늘된 부분들을, 자, 이 먼 산에 멀리 있는 그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들에, 또 얘가 뒤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렇게 조금 방향에 맞춰서 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늘된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도 능선이 있고요. 약간의 이런 느낌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짙게 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어 하시면 돼요. 근데 사진상에 보는 것만큼 너무 진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돼요. 멀리 있는 거는. 여기서 더 욕심을 내고 싶으면 더 찾아서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먼 산은 표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능선하고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 산이 나오죠. 먼 산 나오고 여기서 더 밝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기존에 했던 색상에서 좀 더 밝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 색깔이죠. 아까 했었던 거. 자, 그러면 더 밝게 연출이 가능하다. 자, 화이트 써볼까요? 이렇게 반대로 더 꼼꼼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더 들어가시면 돼요. 약간 세워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번트 엄버 블랙. 자, 올리브 그린 2개 써서 나무 한번 해볼게요. 자, 돌이 있죠? 돌. 자, 돌 약하게, 너무 막 진하게 막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큼직하게 올려주죠. 자, 돌. 돌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제 붓을 조금 바꿔줄게요. 이때는 800-6호로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양을 조금 잡아주면서, 자, 그레이 아까 했었던 그레이 했었던 색상을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줍니다. 살짝 이렇게 밀어주듯이 들어가 보세요. 밀어주듯이 이렇게 밀어서 그림 나올 수 있도록. 자, 앞에 돌 보이죠? 돌도 이렇게 쭉 올려 볼게요. 돌 표현 들어간 부분입니다.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있고, 자, 돌도
처음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살짝씩 모양에 따라서 이동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입체감 나게끔 그 밝고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약간의 색상이 붉은 색상도 보이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맞춰서 들어가 봅니다. 자, 천천히 저랑 같이 함께 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어두운 부분도 더 있죠. 일단은 면 분할을 해 주셔야 돼요. 면 분할. 면 분할을 해서 모양을 잡아 들어간다. 자, 점점 돌에 대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는 그늘된 부분도 있고, 자, 여기도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살짝. 너무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면을 나누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면을 나누면서 들어가 봅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확실하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 했던 그린 계열, 샛그린 있죠? 자, 샛그린하고 울트라마린 블루를, 자, 이 돌을 에워싸고 있는 부분들을 모양을 조금 잡아줍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덩어리만 잡아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얇은 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표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색상이 조금 맑은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기존에 있는 색깔에다가 퍼머넌트 그린을 조금 써봅니다. 이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때도 색상을 한번 잡아봅니다. 울트라마린, 샛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에다가 색상을 조금만 입혀서, 자, 요런 면 처리 중요하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요 틈 사이 틈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버밀리언 하고 옐로우 오커. 자, 여기도 이렇게 면 처리로 들어가 봅니다. 번터, 시엔나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어떤 상황이 오죠? 옐로우, 그레이, 그레이. 이렇게 막 처음부터 얇게 해서 잎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지금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돌을 한번 들어가는데 이 돌의 색상을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돌도 조금 색상을 돌의 모양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속성만 잘 알면 돼요. 들어가고 연분할. 이렇게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좀 쪼개고 있죠. 계속 분리를 하고 있고 모양도 계속 지금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터치는 모양에 따라서 이동된다. 모양에 따라서 이동을 해 봅니다. 이렇게 묵직하게. 자, 화이트 올려 볼게요. 자, 화이트 전블리언트 조금만 써서. 이때는 약간 붓을 조금 굴려서 이 돌에 대한 질감,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모양들 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찍어서 모양도 만들어주고, 색상이 약간 푸른기가 있다라고 하면 자, 돌도 표현을 해 봅니다. 살짝씩 굴려서 들어가죠. 여기도 좀 더 강하게 색상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덩어리에서 쪼개고 쪼개고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얼마만큼 잘 쪼개서 도달할 수 있는가, 더 선명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화이트.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빨리 뭔가를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색상 여기에 섞여 있는 부분들 자, 울트라마린 조금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양을 또 같이 좀 잡아주면서 안에 있는 풀이 있죠? 자, 속에 있는 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풀도 조금 그려 나가면서 또 한 번 여기에 바위를 모양을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약간 세워서 이렇게 색상 콕콕 찍어서 이끼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끼도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딱딱 찍어서 이런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요거 퍼머넌트 그린과 잠볼리언트죠. 이렇게 밑으로 모양을 조금 잡아주면서 자, 울트라마린 자, 여기도 모양을 조금 잡아주면서 자, 속에 있는 자, 올리브 그린 조금만 써서 자, 여기도 모양을 조금 잡아줘 봅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렇게 모양을 살짝씩 해서 앞에 있는 돌도 같이 모양을 잡아주면 어떨까요? 그쵸? 살짝 이제 모양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색깔이 울트라마린 두 개를 섞어서 다시 결에 맞춰서 이동을 해 볼게요. 결에 맞춰서 이동을 해 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밝게 올려 보겠습니다. 퍼머넌트 그린하고 두 개를 섞어서 색그린 조금 써봅니다. 그 위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충분히 밑에 덩어리가 완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끝부분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꾹꾹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색상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의 덩어리 자, 방향도 만들어줍니다.
위치만 일단은 잡죠. 그러면은 얘가 점점 표현에 좀 더 많은 표현이 되면 될수록 얘들은 점점 앞으로 오기 시작을 하죠. 이쯤 돼서 이제는 다 된 건 아니에요. 다 된 건 아니고요. 소나무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나무. 처음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자, 기존에 있는 색상에서 요럴 때 이제 번터 한번 조금만 쓰고 형태를 잡는 거죠. 자, 아까 요 중심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스케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완전하게 말린 다음에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붓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연물에 대한 소나무는 약간 변형해도 괜찮아요. 변형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약간의 버밀리온과 번터 시엔나죠. 번터 시엔나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칸을 메꿔야 되겠죠? 메꾸면서 이렇게 가지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을 이용을 해서 울트라마린과 함께 소나무를 한번 그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빛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두껍게 해서 좀 튀어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살짝 멋스럽게 해도 됩니다. 자, 결에 맞춰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 가능합니다. 약간만 좀 두껍게 해도 되죠. 자, 살짝만 들어가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밑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죠? 뒤쪽으로 넘어가죠?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붓을 살짝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도 얇게 해서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소나무 잎을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찍어주고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붓을 이용을 해서 자, 기존에 있던 색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찍어서 자, 울트라마린 좀 짙은 색깔로 가볼게요. 자, 찍어볼게요.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들어가죠. 자, 요런 모양, 소나무의 모양. 자, 티카이 블루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또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여기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더 잎을 더 많이 달아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을 한번 연출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된 건 아니죠. 다 된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진하게 들어가도 앞에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조금만 두껍게 올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어두운 부분을 일단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들을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티가이 블루하고 퍼머넌트 그린 두 개를 섞어 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세워서 자, 우선은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자, 옐로우 화이트 잠볼리언트 콕 찍어서 안쪽으로 말리듯이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붓을 조금 더 부드러운 붓을 이용을 해서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죠. 이제 따듬는 거죠. 따듬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말려서 들어가세요. 잘 안 될 때는 한번 말려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과를 배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말려서 들어갔을 때는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더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올려서 여기도 좀 진하게 좀 들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진하게 표현을 해주죠. 조금 더 멋스럽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아줘도 됩니다. 약간의 너무 오버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데는 확실하게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그림자 부분도 조금 더 밝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레이 쓰세요. 그레이 쓰시면 돼요. 조금만 더. 점점 화이트 되는 부분들, 이런 데는 더 밝게 그레이. 확실하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분명히 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어느 것부터 먼저 칠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붓을 쓰고, 이런 약간 디테일하게 하면 좋죠. 이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밀하게 여기 안에 있는 가지도 표현 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런 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고, 여기도 하면서 확실하게 분리를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배경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분명히 분리를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넘겨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쯤 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살짝씩 보면서 저게 그 들어가는 순서가 다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강력하게 톤도 조절하고, 약간 살짝 돌아가는 느낌. 끝부분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빛 받는 부분들도 살짝 돌아가는 느낌들. 빛 돌아오죠? 빛 돌아오는 부분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입체감도 나고 소나무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 주면서 자, 여기에 요 세필붓 있죠? 이거를 가지고 가지 부분들도 조금 잡아주면은 더 낫다. 더 세밀하게 살짝만 잡아주면 어떨까요? 그럼 쭉쭉 쓰고, 이런 데를 이렇게 살짝씩 주면은 또 입체감이 나겠죠?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도 이제는 정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블랙과 요 올리브 그린하고 자,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짓고요. 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데 한번 살짝씩 주고, 여기도 한번 살짝 주면서 경계되는 부분들 강력하게. 소나무 일단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블랙하고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번텀버. 이제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자, 돌도 조금 과감하게 좀 표현을 할 거고요. DB 관계도 주면서 요런 데를 이제 딱 분리를 하면서 관계 정리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돌 살짝. 돌 부분들 이제 표현이 됩니다. 돌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입체감이 주려면 이 돌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죠. 살짝씩 주면서 돌에 대한 느낌. 자, 요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 번더 시엔나도 좀 집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잠벌리언트. 붓을 조금 굴리면은 입체감이 조금 더 배가 돼요. 이때는 이렇게 살짝만 굴리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죠. 화이트. 이렇게 돌이 투박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출을 해봅니다. 자, 화이트 덩어리채로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크게 뭐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잎을 표현해 볼게요. 자, 두 개를 섞어서 이런 풀들 있죠. 앞에 있는 부분들 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풀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붓을 살짝씩 살짝씩 자, 어디까지 가죠? 한 이만큼 더 올려도 됩니다. 살짝 이걸 계속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서 약간 눕혀서 모양을 한번 붓을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서 자, 여기다가 그린 페일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죠. 이때 이제 풀도 한 번씩 그려보고요. 자, 이럴 때 이제 다시 앞에 나와 있는 것들 풀도 편안하게 그려봅니다. 여기도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그려보죠. 자, 화이트. 그 다음 여기 부분도 조금 두껍게 올려도 됩니다. 펀터 시엔나. 자, 펀터 시엔나 같은 경우도 버밀리언하고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화이트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툭툭 건들면서 풀에 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은 더 훨씬 더 낫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자풀 같은 경우도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좀 잡아주면 어떨까요? 자, 화이트. 자, 이렇게 붓을 옆으로 힘을 최대한 빼고 들어가면은 더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색상을 좀 두껍게 올려서 이런 데를 또 톡톡 건들면서 이렇게 이런 데 앞에 풀을 한번 조금 빼주면은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더 입체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효과를 또 발휘할 수가 있고요. 앞에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풀도 다시 한번 툭툭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빛 받는 부분들. 빛 받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확실히 여기가 빛이 강하게 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
그림을 통해서 이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 이 영상 봐주시는데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무가 완성이 됐어요. 뒤에 배경 한번 볼게요. 뒤에 배경의 색상. 자, 이렇게 강약 조절.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